상남면 하남리 1원인데요. 저희 YTN으로 제보 영상이 들어왔는데 산 중턱부터 하얀 연기가 가득한 모습입니다. 도로 쪽과 가까운 곳까지도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시야도 흐려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 시각 현재 서울 양양고속도로 인제나들목 부근 양방향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인제나들목 인근 주민들은 길이면 행정복지센터로 대피하라는 권고도 내려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오후 2시 반을 기준으로 산불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산불 1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이 10에서 50헥타르, 평균 풍속 초속 3에서 17m, 예상 진화 시간은 3시간에서 7시간일 때 내려집니다. 이 대응 단계를 올린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17대와 차량 27대, 인력 14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선 상태입니다. 하지만 산불 현장에는 초속 6m의 강한 바람도 불고 있어 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현재까지 산불 영향구역은 15헥타르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동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강릉과 삼척, 속초 등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산타마리아 마졸의 대성전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예, 이 산타마졸의 대성전까지 약 6km가량 관을 운구한다고 하는데 지금 화면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계속 운구를 한다고 하죠. 네네, 그렇게 될 예정이고요. 아마 많은 신자분들이 지금 이미 산타마리아 마졸의 대성전에서도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또 그곳에서 이제 교황님을 모시고 나서 앞으로 또 9일 기간의 애도 기간 동안 교황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장소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예. 또 성베드로 광장에서 산타마리아 마졸의 대성전까지 이동하는 그 6km 거리에서 나보나 광장도 지나고 베네치아 광장, 콜로세움도 지나서 이렇게 운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길에서도 신자들이 다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네네, 아마 다 교통 통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안전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경찰들도 몇천 명의 이제 배치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나보나 광장과 베네치아 광장에 이르는 길이 굉장히 넓은 길이어서 이 길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산타마졸의 대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곳입니까? 일단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연기 속으로 들어가는 차들은 비상등을 켜면서 속도를 줄이고 도로 인근까지 불길이 바람을 타고 번지기도 합니다. 바로 옆에서, 그것도 도로 양옆에서 불길이 치솟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도로를 운전하는 게 괜찮은 건 좀 무섭기도 했어요. 네. 터널 내부도 산불 연기로 가득 찼는데 운전자들은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지 불안에 떨었습니다. 터널 지나갈수록 연기도 꽉 차고 터널 안쪽으로 그을음도 점점 심해져가지고 질식하는 거 아니냐 걱정되던 상황이었어요. 강한 바람에 깃발도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산 중턱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안개처럼 짙게 깔립니다. 하얀 연기는 바람을 타고 인근 마을 쪽으로 번졌습니다. 산 너머로 피어오르는가 싶더니 주택 뒤쪽에서 거대한 기둥을 이루기도 합니다. 진화헬기가 수시로 오가지만 역부족입니다. 산불과 연기가 강한 바람을 타고 곳곳으로 번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와 체육관 등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경북에서도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 상남면 하남리 1원인데요. 저희 YTN으로 제보 영상이 들어왔는데 산 중턱부터 하얀 연기가 가득한 모습입니다. 도로 쪽과 가까운 곳까지도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시야도 흐려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 시각 현재 서울 양양고속도로 인제나들목 부근 양방향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인제나들목 인근 주민들은 길이면 행정복지센터로 대피하라는 권고도 내려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오후 2시 반을 기준으로 산불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산불 1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이 10에서 50헥타르, 평균 풍속 초속 3에서 17m, 예상 진화 시간은 3시간에서 7시간일 때 내려집니다. 이 대응 단계를 올린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17대와 차량 27대, 인력 14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선 상태입니다. 하지만 산불 현장에는 초속 6m의 강한 바람도 불고 있어 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현재까지 산불 영향구역은 15헥타르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동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강릉과 삼척, 속초 등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연기 속으로 들어가는 차들은 비상등을 켜면서 속도를 줄이고 도로 인근까지 불길이 바람을 타고 번지기도 합니다.
바로 옆에서 그것도 도로 양옆에서 그 길이 치솟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도로를 운전하는 게 괜찮은 건 좀 무섭기도 했어요. 네. 터널 내부도 산불 연기로 가득 찼는데 운전자들은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지 불안에 떨었습니다. 터널 지나갈수록 연기도 꽉 차고 터널 안쪽으로 그을음도 점점 심해져가지고 질식하는 거 아니냐 걱정되던 상황이었어요. 강한 바람에 깃발도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산 중턱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안개처럼 짙게 깔립니다. 하얀 연기는 바람을 타고 인근 마을 쪽으로 번졌습니다. 산 너머로 피어오르는가 싶더니 주택 뒤쪽에서 거대한 기둥을 이루기도 합니다. 진화헬기가 수시로 오가지만 역부족입니다. 산불과 연기가 강한 바람을 타고 곳곳으로 번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와 체육관 등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경북에서도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 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고 음지마다 양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는 법입니다. 위기의 어딘가에는 기회의 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란의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준비 여러분은 되셨습니까? 연대와 상생 배려로 국민의 에너지를 모두 모아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열어젖힐 준비도 되셨습니까? 극한의 절망과 환란 속에서조차 빛을 찾아 희망을 만들어온 위대한 우리 국민을 저는 믿습니다. 함께 손잡고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합시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그대로 이 땅 위 모든 사람이 주인으로 공평하게 살아가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갑시다. 저 이재명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지어주신 희망의 새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살려주신 기회의 새 이름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국민의 유용한 도구이자 충직한 대표 일꾼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 오늘부터 그 역사적인 발걸음을 함께 시작합시다. 그 위대한 항로의 중심에 저 이재명이 함께 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해서 역사의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해서 자랑스럽습니다. 민주당의 명령, 국민의 명령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원의 소망을 따라 새로운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을 믿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후보.
아니었어. 내가 필요해서 잡은 줄 알았는데 난 그냥 경쟁사를 유직하려고 했던 배신자가 돼 있더라고. 다른 데로 보내는 것보단 붙잡고 있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했겠지. 하는 것이 너무 근데 이해하고 싶어 그러는 거야. 그냥 집밥 먹으면서 공짜 월급 받는 거. 우리 아들에서 보기 쪽팔려서 못하겠다. 너 진짜 일 조금을 못해서 죽었어. 잠깐만. 너 오늘 강제 일정이 다 꼬이는 거네. 아 즐겁다. 나 신발. 오늘 시간 있는 사람. Is this place? In 84. The entire EU closed their market to our cars. South Korea closed their market to our cars. 미국은 자동차 무역에서 연간 수십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거래였다면 이런 적자는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So it is impossible under the terms of fair trade, if you have two nations with similar per capita GDP, to have such uneven trade flows in automobiles. 관세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 높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이 미국을 뜯어가고 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South Korea has been ripping us up. We pay for their military. We pay for their military. They take advantage of us on trade.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관세 협상을 한 건도 마무리 짓지 못하자 동맹국을 집중 겨냥해 빠른 합의를 종용하는 모양새입니다. 경제정책 지지율이 36%에 그치는 등 싸늘해진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한 걸로 풀이됩니다. 실제 노동절인 현지 시간 어제 미국 전역에선 트럼프 반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또 미국 상공회의소가 트럼프 행정부에 즉각 관세 면제 절차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등 재개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교황의 탄생을 알리는 굴뚝이 설치된 시스티나 성당을 지켜보게 됩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과 천지창조가 그려진 이 시스티나 성당 안에서 새 교황이 결정되는데요. 투표권과 함께 피선거권을 가진 추기경 130여 명이 모여 3분의 2 이상 지지를 받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무한 투표를 이어가게 됩니다. 콘클라베란 열쇠로 잠근 방이란 뜻인데 그 이름처럼 추기경들이 비밀 서약을 치르고 나면 이렇게 문이 굳게 닫히고 누구도 안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하루에 총 4번까지 투표할 수 있는데 사이사이 쉬는 시간마다 치열한 설득과 수싸움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투표할 때마다 새로운 후보가 주목받고 순위도 크게 달라진다고 하죠. 무엇보다도 이번 콘클라베 그 어느 때보다도 예측이 어려운 선거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유럽 출신 추기경이 절반을 훌쩍 넘었지만 지난 프란치스코 교황이 12년간 추기경 80%를 새로 임명했고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출신 추기경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 콘클라베를 통해 첫 인사를 나누는 추기경들이 대부분인 만큼 표심이 어디로 흐를지 알 수 없습니다. 투표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투표용지에는 나는 교황으로 이 사람을 선출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투표 때마다 추기경 중에 무작위로 참관인 3명을 뽑는데 첫 번째 참관인이 투표용지를 열어 이름을 적고 두 번째 참관인이 같은 용지를 받아 다시 한번 이름을 기록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이름을 발표합니다. 3명은 있어야 공정을 기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한 차례 투표를 마치면 실로 투표용지를 묻고 곧바로 불태웁니다.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시비와 구설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투표용지뿐 아니라 연기의 색을 정하는 화학물질을 함께 태우는데요. 바로 이 연기로 광장에 있는 신자들에게 선거 결과를 전달합니다. 검은 연기는 또 다른 투표를 예고하고 흰 연기는 교황의 탄생을 알립니다. Annuncio vobis gaudium magnum. Habemus papam.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소명서 보고 3시간부터 4시 한 20분까지 있는 이 기자회견을 같이 들어봤는데 지켜보는 내내 서울은 계속 이런 얘기가 나도 모른다. 트럼프식 관세 전쟁이 어떻게 적용될지 나도 모른다. 아예 주선식 얘기를 안 해주니까 물론 소명서에서는 법을 안 했는데 기자회견에서는 기자회견 중에 관세 정책, 무역 정책, 트럼프의 정책들이 어떻게 단행될지 모른다 첫 번째. 그리고 그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 관세 정책이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니 그게 미국의 물가와 고용,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마치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시다가 앞에 안개가 자욱해져요. 그러면 더 빨리 달립니까? 잠깐 멈춰요. 바로
공유한다면 금융안전입니다. 경기안전부는 경기가 불안해요. 물가 상승, 여러분 물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겠지만 물가 상승은 10%까지 떨어졌습니다. 목표 물가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안전부까지 공유했을 때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못하는데 한국이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7대 기축통화 목표를 나열해보면 유로존 엄청나게 금리 인하했습니다. 역시 스웨덴, 스위스 엄청나게 금리 인하했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0.25%까지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렇게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세계 주요국들이 금리를 인하해서 미국은 금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하면서 공격이잖아요. 그런데 세계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세계 각국이 자국 경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떤 금리가 적절한 금리인가를 선택하는 여정인 것이니까 우리 한국 경제 내부적인 상황을 본다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좀 보조된다라고 하고 마지막 한 가지 금리 인하를 못했었던 한 가지 요인이 바로 환율이었습니다. 강달러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고려됐었는데 환율 문제도 다소 약세화가 전개되고 달러화의 약세화가 어느 정도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 생겼다. 금리 인하에 의미 생겼다라고 평가해 봅니다. 이제 주말에 스위스에서 얘기가 나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로 인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가능성은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고위급에다 살갑게 있네요. 첫 번째는 협의입니다. 협의를 거치면 협상을 협상이 마무리되면 실제 계약까지 하는 협약이 되죠. 이 협의는 컨설테이션 그리고 협상으로 가는 네고시에이션 그리고 계약까지 가는 협약이 되면 어그리먼트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협의 과정을 밟기 위해서 고위급 협의를 개최하려는 것이고 스위스에서 이 중간에 고위급 회의가 하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이 요구하는 건 이런 거야. 중국은 그런 부분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있어. 대신 우리 측의 요구도 들어줘 하면서 서로 간에 하나도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요구사항과 우리의 요구사항, 우리가 들어줄 사항들을 가지고 회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나설 토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협의는 할 수 있지만 결국 미국이 원하는 혹은 중국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많은 분들이 원하는 미중 무역 전쟁이 완화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계신데 그렇게 기대감을 갖는데 충족할 만큼 협의, 긍정적인 협의가 개최된 인사를 드리고 겹겹이 패스트리 형식의 어떤 선거운동 간 것에 또 겹겹이 가고 또 얹고 또 얹는 두툼한 선거운동을 편안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홈직 공약. 사실 저거를 보면은 저희가 참 가슴 아프죠. 부럽기도 하고 이재명 후보가 일찌감치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다음에 지금 경청 투어라는 이름하에 전국을 돌고 있는 시기에 저희는 출발이 늦었고 후보 선정도 늦었지만 네. 2배, 3배로 뛰어야 할 마당에 지금 단일화 자중질환으로 이렇게 가지 못하는 게 저는 안타까울 따름이고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가면 저희는 더 뛰어서 이재명 후보는 단지 지금 스킨십 중심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는 미래를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가령 주 4.5일제를 내세운다든지 기업을 내세우고 성장을 내세우지만 기업들이 아직까지도 항사 앞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한 것도 우크라이나전 역할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북한 김정은이 일주일에 3차례나 현장을 둘러본 것은 이례적인 일로 러시아 추가 지원을 위한 사전 점검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리 군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개발이 거의 종료돼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며 수출을 위한 성능 점검이나 비행 안전성을 위한 실험일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2만 세대를 건설하는 등 도농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올해 130개 시군에서 농촌 살림집 2만여 세대가 서로 다른 독특한 양상으로 건설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